지자체에서 이루어지면 저희가 일을 저희야 뭐 그냥 포식키스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발제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UCT를 하면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UCT가 과연 어느 학문 영역이냐, 커리큘럼이 뭐냐, 뭐 컴퓨터학과냐, 전자학과냐, 도시공학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봤을 때 UCT 학문이 가장 다학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잘하는 사람은 또 요거 모르고, 이게 종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을 하는 한 틀에서 정책적으로 보지만 또 깊게 들어가면 또 IT 쪽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제가 관찰자로 우리 이종훈 대표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게 큰 숲에서 기술도 알고 정책도 알고 애로도 알고 이게 다양한 그런 분들을 좀 아는 분이 좀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다른 분도 더 있겠죠. 그래서 제가 관찰을 좀 시켰고요. 혹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동탄을 처음 했는데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제일 먼저 했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동탄은 하고 씹어제끼는 것 같아요. 동탄의 문제점. 화성 씨 어디 계시죠? 기분 안 나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 이 원고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도 지하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아이씨 나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잘못했다고 뭐라 하느냐, 또는 그 칭찬도 안 해주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토론의 목적이 뭐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칭찬해주고 뭐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좀 처음 했잖아요. 처음 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뭐 신성장로에서 뭐 국가에서 목표는 그만큼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첫 단추 잡기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듣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 없이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 토론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훈 대표님 그 정도면 됐죠? 자기 소개 겸해서. 네, 좀 그랬던 부분이 이제 표현이라서 거친 부분이 있고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발표하는 이제 저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 한국장님 말씀하신 어떤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좀 지향한 사람이고요. 저희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마트폰하고 와이어리스 플랫폼하고 마이알라는 서비스를 했었고, 예전에 이제 신세계 이동통신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모바일스톰이라는 회사에서 모바일 솔루션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UCT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셨던 명동 유비쿼터스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부산에서는 이제 모바일 RFID와 관련해서 부산에 한 1년 정도 아리랑 호텔에서 거주하면서 같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눈물이 뭔지 잘 알고 있고, 제가 이제 UCT 하시는 분들하고 다니면서 이제 부산의 눈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 기반이 없어지고 소비도시로 전락하면서 UCT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시는 부산 잘 알고 있고요. 그 UFO R&D 사업에서는 이렉션이라는 3세 기획위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3세 기획을 하면서 이제 동탄이라는 데를 직접 가보고, 그 당시 이제 KT 동탄지사의 유통화 운영센터도 있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구축되는 과정을 저를 지켜봤고요. 그 아이패즈는 제가 USP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도시축제에도 참여를 했고, 강원도는 지금 현재 이제 적당성 녹색 관광개발이라는 부분을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37%나 되는 강원도에서 UCT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는 것도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제가 그 삼성스페이스 실설계의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인프라 쪽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MIT 미디어 그 센서로시티 쪽에 지구 온난화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유틱스톰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이제 시간이 지금 보니까 많이 흘러가지고 얼마 없는데, 일단 뭐 메일로 발송해드린 이제 한글 문서는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 PPT 문서는 그 한글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이제 요약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30-40분 안에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이제 UCT를 중간 점검을 해보자라는 얘기들은, UCT가 사실은 지난 정권 때 정보통신부에서부터 RFID, USB부터 IPSM에서 상당히 많은 시범사업들이 정통부에서 나왔었고,
지금 이제 UCT가 추진되는 거는 뭐 36개 지자체 52개 지구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각종 시범 사업도 많고 공공은 아니죠. 이제 타운형 UCT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도시개발이 거의 뭐 UCT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처음으로 8월달에 동탄 UCT가 구축을 완료한 시점에서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도시에서 진행 중인 그 UCT를 발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이제 대체 방안 마련들을 하게 된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안진희 사무관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UCT의 본래 목적과 비전인데 이 얘기가 이제 또 들어가는 이유는 UCT를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전부 다 뭐 UCT 담당 뭐 부서에서 다 오셨는데 그 UCT를 본래 목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면 왜 하느냐 그리고 뭐 어쨌든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는 도시재생의 흐름이라는 건 전 세계 트렌드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도시 모델을 만들어 보자. 거기다가 뭐 인간문화 친환경에 의한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창조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뭐 가능성을 달성해 보자. 이 가운데 뭐 IT, 뭐 CT, 뭐 PT, 뭐 FT 이러한 기술들을 다 융복합해서 전 세계 도시재생 시장에 한번 그 수출 경쟁력이 뭐 경쟁력 있는 뭐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자라는 약간 정책 지표가 있습니다. 이 UCT라는 얘기가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세계 도시의 그 도시재생 모델의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 잘 얘기되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동 국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에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때는 카타르 같은 경우거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하고 다르게 우리는 두바이에 없고 카타르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 뭐 미국 유명 대학 분교가 있고 위성-TV 알자지라 방송이 있고 국제병원이 있고 금융센터가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가치는 국가 규제의 방향이 뭐 팜 아일랜드 같은 막 이렇게 멋있는 뭐 중동의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스위스보다 더 탄탄한 내실화된 명품 국가를 추구한다. 그래서 개조의 방향을 세계 최고의 금융협을 통한 인플레 시대에 대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러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단은 좀 뭐 개인적인 이제 경험인데 뭐 아시는 분이 그 수단 국왕하고 상당히 친해서 수단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목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오일머니가 나와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이것들이 끝났을 때 그리고 유목민인 국민들을 어떻게 그 이후에 잘 먹이고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한 인프라는 뭐냐. 그 국가가 뭘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계신 분들이 뭐 여기에 가가지고 뭐 수단 채시에 한번 원조가 되고 싶다. 이런 논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개발의 하나의 방향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 표준화된 스펙으로 만들어가고 도시는 이래야 될 그것이 아니라 도시도 캐릭터를 갖고 특성을 갖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나 가치들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UCT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가끔 이렇게 발표가 나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늘 빠져 있고요. 거기 보면은 세계 살기 좋은 도시의 이제 공통점을 풀어보면 뭐 일자리 많고 기회 많고 안전환경 국제물가 그리고 뭐 기반 인프라들이 잘 돼 있는 도시. 결국 UCT가 추구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경쟁력을 찾아야 되고 그것들을 도시에 적용해서 도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도시가 하나의 가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업도 그 가치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국가는 그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UCT에 대한 분명히 이제 정책 기준 성과지표는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국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관련 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늘려야 되거든요. 산업이 창출되지 않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UCT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나 부산에서 UCT를 만나게 추진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재정 자립에 영향을 못 미치고 뭐 세수 기반이 없고 학생들이 대학 졸업해서 취직할 데가 없고 뭐 이런 문제로 간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점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유바라시가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모델에 실패하면서 파산 선고를 했는데, 미국이라는 이렇게 미국의 어떤 또 파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바이가 모라토리움 얘기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이것이 설계되고 구축되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현재 국내 UCT는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UCT에 대한 홍보나 이제 이거 선전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5, 6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제 이거는 용산 역세권 개발에서 들어가는 서비스의 하나의 예시인데, 집에서는 어떻게 되고, 쇼핑은 어떻게 될 거고, 방범방지는 어떻게 될 거고, 원카드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될 거고, 막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UCT에 관련 자료를 보면 도시가 되게 쾌적하죠. 서비스는 환상적이고, 조명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휴양지에 있는 도시. 이러한 기대를 사실 UCT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UCT는 이럴 것이야. 그래서 이제 동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인구에 회자됐던 이유가, 그 기대가 많던 UCT가 처음 올해 8월달에 구축 완료를 딱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기사 제목을 다 뽑아놓은 겁니다. 첨단 서비스가 실종되고 무늬만 UCT다. 말만 조론하고 실체가 없다. 누구를 위한 UCT냐? 소비자 의면 자초한다. 450억 들여서 신호등 개혁 못한다. 운영비 부담되네. 주민들 원성. 그러니까 신문에서 계속 그러면 UCT 그러면 계속 한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구축 완료한 UCT가 이거냐? 그럼 결국 UCT가 그러면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하고 다른 점이 뭐냐? 세부지어서 건물은 이쁘고, 화려하고 도시 깔끔하고, 안 보이던 미디어 보드 생기고, CC카메라 많이 있고. 이게 과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추구해 왔었던 UCT의 실체라는 것이냐.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 장편은 이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의 이제 결론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동탄 UCT를 분석해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핵심들을 한 몇 가지로 카테고리를 해보고,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배경을 도출해보고, 그럼 다른 UCT는 동탄하고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유사한 거냐, 다른 UCT 상황 분석을 해보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니면 이 부분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문제의 본질은 또 별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디스커션을 해서 대책 극복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 UCT의 성공적인 구축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동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의 문제인데, 일단 동탄의 UCT 현안 문제를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대주민 서비스, 그러니까 주민의 원성이 많다, 체감형 없다 그러는데 대주민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도시와의 차별성이 있느냐? 그렇게 보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도시 운영 모델이 설계나 구축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대주민 서비스가 부재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나오는 UCT에서의 체감형 서비스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도시의 기본적인 임무가 도시의 안전, 위생, 그리고 관리, 이러한 측면으로 있고, 이 UCT는 이제 공공발주 사업이란 말이죠. 거기서 공공 영역에 대한 구축 구조로 갖고 가다 보니까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의 관리 영역으로 위주로 구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홈오토메이션, 기타 나머지 서비스들이 설계라든가 구축에 반영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신도시나 이제 UCT에서 보면 초고속 통신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 집이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1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도 거기서 대내에 들어와도 이 서비스는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홈 오토메이션도 옵션 사항이고, 공공이 뭔가 이렇게 유비쿼터 서비스 줄 만한 게 없어요. 휴대폰으로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사람 휴대폰으로 주면 비싸서 안 보게 되거든요. 결국 똑같은 PC 기반에서 PC에서 입력해서 검색하고 찾아보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장인데 이건 이제 판교 UCT 실설 KT하고 삼성 SDS가 했었을 때 실설계를 하면서 이제 주민 선호도 조사를 했었던 자료인데요. 도시의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 선호도와 지자체가 원하는 서비스 선호도는 다릅니다.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색깔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리의 편의성 상하도 누수관리라든가 가로등 옹ገብ질 관리 그 다음에 감시 이런 영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공공발주사업이고 공공영역에 한정된 UCT가 설계되고 구축되다 보면은 체감형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이제 통합운영센터가 도시의 관리 영역으로 한정됐다라는 것들은 물론 이제 법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대주민 서비스를 한다. 그럴 만한 망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럴 만한 단말기도 갖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관리 위주, 행정 위주 그 서비스는 민간 사업 이런 논리가 지배하게 돼서 결국은 이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미디어 보드 같은 경우나 BIS 같은 경우 버스 스테이션에 장착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막혀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정보 전달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센터는 도시의 각종 모든 시설에 센서들을 설치하고 USA나 네트워크를 그것들을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고 가공하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 전달 메커니즘에서는 다 막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세 단말기, 휴대단말기는 통신사 단말기, 통신사의 망, 통신사 플랫폼이 갖고 있고 심지어 포스 PC라고 하는 IPTV도 통신사업자망, 통신사업자 플랫폼, 통신사업자 셋탑박스로 돼 있고 나머지 서비스하고 다 민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공공이 주민들한테 정보를 어떻게 줄 거냐? 그러면 통신사 통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 통신사도 사실은 몇 개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IT가 굉장히 발전하고 특히 이제 이동통신이 발전한 나라인데 무선 인터넷이 후진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데이터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 그러면 상용망에다가 전달을 해줘봤자 안 받는단 말이에요. 도시망 인프라는 관리용이고 결국은 서비스 전달망이라는 게 빠져있다. 아까 이제 복도에서 잠깐 제가 아이패드에서 보신 유시경 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패드 보면 망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거죠. 망만 도시가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IPTV 서비스, VIP 서비스, 모든 막내 IP부터 시작해서 IP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해서 정말 스마트 시티를 구성할 수 있는데 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동탄의 문제도 이런 데서 비롯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기존도시와의 차별성의 문제인데 예전에 정통부가 주도했던 UCT는 정말 초고속 통신망 위주의 UCT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인증 아파트도 그때 생긴 나고 RFID USN에서 얼마나 많은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돈도 많이 쓰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서비스 활용도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UCT가 초고속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도시라면 구도심의 남인프라를 확대한다면 구도심이 과연 UCT가 될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저비용의 고율 서비스라는 부분들의 전략들이 당연히 반영되고 그것들이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또 하나가 이제 공간에 따른 서비스 도출 및 연계 한계인데 IT 하시는 분들은 공간 개념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도시는 사실 공간이거든요.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댁내냐, 가로냐, 공원이냐, 아니면 도시 전체냐라고 할 때 사실은 전체적인 거거든요. 유비쿼터 서비스는 댁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공이 댁내로부터 규제하거나 뭔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똑같은 포스트피싱 TV에서조차도 이 서비스가 안 나와요. 투마로시티에서 이제 하나의 모델이 나왔었는데 IPTV를 통해서 이게 IPTV인데 딱 치면은 위젯이 하나 뜹니다. 내가 설정한 위젯. 여기는 공급 영화, 여기는 쇼핑, 여기는 날씨, 여기는 교통정보. PC를 일반적으로 킬려면 5, 50분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데 딱 켜서 내가 원하는 이런 서비스 그래서 나가기 전에 교통상황 보고 나가고 날씨는 거 보고 나가고 아니면 거꾸로 푸시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공공이 하려면 IPTV 사업자가 되든 뭐를 해야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푸시해줄 수 있는 정보 단말기를 놓고 하자라 그래도 아시다시피 건설 부분은 건설사입니다. 홍네트워크 산업연합회라고 하는 데는 건설사와 통신사의 연합단체입니다. 그쪽에서 공공과 달리 옵션으로 다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죠. 현재 댕내가로 도시에서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비용 서비스의 한계인데, 지금 가장 편리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좋은 서비스는 이 WCDM이라는 CDMA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에서나 다 터지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근데 비싸단 말이죠. 지금 들고 계시는 휴대폰 안에는 보통 4,000개에서 5,000개의 서비스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쓰는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주식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가는데 교통 막히냐 안 막히냐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유비쿼터스 핵심이라고 하는 모바일 RFID 같은 경우도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뭐 900MHz로 뭐 정통부에서 이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하다가 왜 안 되냐면은 내 휴대폰에다 물품의 태그를 딱 대면은 이 정보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뭐 소고기 이력 추적, 뭐 양주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정보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쭉 돌아서 통신사업자 플랫폼을 통해서 통신사업자 망을 통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버스 타면 윙크라고 하는 모바일 주소 체계로 버스 정보를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뭐 1,몇백 원 주고 타는 버스에서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이걸 해서 언제 오느냐? 그거 잘못하는 것도 브라우저가 계속 켜 있으면 패킹 요금 계속 나가거든요. 잘못하면은 내가 1,300원짜리 버스 타면서 정보를 500원 내야 돼요. 이러한 이제 고비용 유서비스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중동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도시재생 모델 신도시 시장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에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개발이라는 것들이 도시재생 모델의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울란바토르 같은 데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이걸 이제 예를 들어놓은 거는 여기 보시는 이러한 이제 시내전화 같은 요 단말기는 시내전화가 아니라 이 안에 배터리하고 CDM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넣는 사람들이 공중전화처럼 이용을 해요. 왜 이용을 하냐면 아직까지 이런 나라들이 이런 비싼 휴대폰이나 이런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UCT가 고비용으로 구축되고 서비스 자체의 이용이 고비용으로 간다면 전 세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은 막혀있다는 거죠. 비싸고 좋은 거는 개나 소나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천에서 여기 건설개발로 참여하고 있는 포트만에서 비싸고 좋은 거는 누가 모르냐? 우리는 저비용이고 좋은 것들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제 통신의 문제 이제 OECD 중에서 뭐 1위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운영 비용의 문제인데 이미 동탄유시티가 나올 때는 운영 비용의 문제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운영 비용이 뭐 10% 정도의 운영비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제 동탄유시티는 그 전에 그래서 UCT 지원부에서 운영비나 SPC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봐라 중앙정부 지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구축 단계에 들어가 버려서 이것들을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운영비는 결국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기존 도시와 UCT가 틀린 건 분명히 운영 메커니즘이 틀린데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마구 들어가가지고 서비스도 계속 진화 발전해야 되거든요. 운영비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계나 구축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고 또 운영주체의 비전문성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말이 정제가 안 되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첨단 미래 도시의 복잡한 기술이나 운영에서 이것들 조금 더 진화된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UCT가 어쨌든 해야 돼요. 택지 개발에 설명해서 돈이 나오니까 UCT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안서를 받잖아요. 구축 제안서를 받다 보면 결국 구축 제안사의 사업 모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도시가 도시의 문제를 도시가 스스로 고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사의 제안서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서비스 규모가 축소되거나 비용 절감해야지 그러면서 처음에 서비스가 30몇 가지였다가 이거 비용 많으니까 4가지로 축소하자. 이런 네거티브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운영 체계의 문제는 어쨌든 UCT가 도시 내재적인 문제나 요구사항들을 좀 해결해 나가자라는 쪽으로 고민들이 진화되어 온 것들이 아니라
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운영 로드맵이 도외시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현황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뭐냐고 보면 이 용어 선택에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이 도시 재생이라는 모델이 뭔가 이렇게 도시, 그러니까 산업혁명기의 도시와 정보통신혁명기의 도시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가상 디지털 단지를 보면 옛날에 구로공단이 1층짜리 이렇게 그냥 건물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계공업이라든가 섬유, 종이, 인쇄 이런 쪽이었다가 지금 가보면은 10층, 20층, 30층 쭉 올라가면서 정보통신 쪽으로 쫙 가면 도시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그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UCT는 택지개발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이나 영월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택지 개발을 했는데 이게 분양 잘 안 되고 수익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UCT를 할 만한 재원이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은 택지 개발을 하니까 거기서 나온 걸 UCT 해라. 지자체는 사실 밟지도 못해요. 인수인계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럼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기본적인 좀 철학의 고민이 약간 좀 부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국내 시장화라는 것들은 이런 거지. UCT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국내 그 IT라는 것들은 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옛날에 이제 IT 벤처 한다 그러면 좀 잘 나가나 보다. 지금 IT 벤처 한다 그러면 3대 업종에 속합니다. 그 정도로 IT가 내수 경비도 되게 위축이 되고 국제 경비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다가 UCT는 새로운 시장을 이렇게 던져준 거죠, IT. 그러니까 거의 80조 규모의 10%, 8조, 10조 되는 IT 시장 생겼다 이거죠. 그럼 IT 기업에 있어서는 UCT라는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여기서 새로운 미래 도시의 패러다임을 주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보다는 당장의 외출 프로젝트다. 영업해서 이걸 무조건 따야 되겠다. 따고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하게 되고 결국은 공급자 위주의 공급자 중심으로 UCT를 접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UCT, USP, 실질적인 이런 부분이 다 녹아져 내려가 있어요. 그 운영 전략 방안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자체는 도시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해요. 도시가 개발하면 예전에 산이었던 토지들이 주택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입장에서 세수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시와 이 UCT는 새로운 또 다른 이제 운영의 메커니즘을 필요하고 운영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리 예측되지 못하고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하셀트의 미국냉 같은 경우에는 하셀트라는 도시가 주민의 도시 커뮤니티 확대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셀트가 50%,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등등 50%의 스트레이트 벤처를 만들어서 도시에 무선망을 깔았어요. 그래서 HTC에 단말기를 뿌렸고 거기서 리빙랩이라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시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의 듀얼 브로드밴드폰을 촉발하게 된 계기도 됐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섬유 도시가 지금 미디어 시티, ICT, 에너지 바이오 시티로 선도 도시가 돼가면서 1,600개 회사가 생기고 3만여 개의 신규 직업을 창출한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말이 많았는데 전체 도시 개발 노력 없이 개발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막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불균형 가능성이 비관적 전망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고요. 이거는 스킵을 하고. 운영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좀 그냥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단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가 98년부터 쭉 내려가기 시작하고 지금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의 운영비라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이 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시민의 세금의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일반의 유관화시가 파산에 따른 시민생활의 변화가 2006년도에
세금 및 공공요금이 한 가구당 뭐 4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보육료가 12만 원 이상 늘어나고, 교육 서비스가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 서비스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가 거의 뭐 축소되거나 폐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이게 08년 1월 30일 제가 그 송도 그 USP 할 때 그 워크숍 갈 때 그날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이 경기도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한 명밖에 없어서 혼자서 불 끌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갖고 도시를 진흥화시키고 스마트한 뭐 이거 관리를 하는데 불난 거 알아요. 도시통합센터에서 저기 불났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소방관이 없어요. 소방관이 없어서 불을 못 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냐, 위생이 확보된 도시냐라는 거예요. 그 운영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UCT의 추진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사 전략, 그리고 차별화 시도 등 각계약진, 이게 뭐 신문 기사 같은 제목인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그 예전에 세종도시의 USP를 아마 SK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SK에서 이제 세 번째로 USP자를 저도 봤는데, 그 굉장히 좀 놀라운 건 광교, 판교, 뭐 다른 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행복도시에서 나온 자료가 거의 그림도, 어떤 거는 그림도 같고 뭐 유사한 게 되게 많아요. 커스터마이징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오늘도 다 오셨지만 뭐 SKT, 뭐 SDS,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SI사들이 각 지역에 따라서 합종연합하는 구조예요. 어디 보면 KT와 삼성이 고 어디 보면 뭐 세 군데가 하고 막 이렇게 합종연합 하다 보니까 하나의 독창적인 가치라는 것들을 창출하지 못하고 그냥 그 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뭐 세간의 말로는 USP하고 실사하기가 제일 쉽다 이거죠. 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똑같거든요. 도시에 공공 5대 공공을 위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니까 이렇게 맞추면 제일 쉬워요. 거기서 이제 죽어나는 거는 특화 서비스, 차별화방을 갖고 와라. 이러면서 이제 지자체와 그 용역사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뭐 그렇고, 그리고 운영방안 확보 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아이패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 아이패드 USP 할 때 동탄의 운영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략을 지속하는 도시 운영 모델의 확보라고 하는 것들을 전략을 USP에다 담고 지금 인프라 뭐 서비스의 SPC들이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웨이브시티의 기본 전략들이 초기에 좀 반영이 되었고 해외 투자 사례 유치를 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행복도시는 뭐 저는 이제 그 설계 때 잠깐 이제 봤었는데 50만 인구의 메모리급 도시를 운영할 수 있으면 장기 운영 모델 로드맵은 좀 약간 아직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광교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광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구축에서 뭐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운영 모델이라든가 다른 모델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 확보라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기존 도시와 UCT는 진짜 다릅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런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 운영비와도 관련이 되는 거고, 사실은 도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 관리 비용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세 번째, 이게 가장 이게 좀 델리게이트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달 체계는 아무 도시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IPG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이 망이라는 것들은 전달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미디어와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 UCT 추진 상황과 볼 때 동탄의 사례를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그런 수준입니다. 요 그림을 좀 잘 보시면 왜 정보 전달 체계가 중요하냐.
이게 이제 뭐 IT의 뭐 정보통신 서비스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체감형 서비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체감형 서비스가 뭐냐? 공공이 갖고 있는 체감형 서비스가 있을 것이냐? 이제 예컨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회전을 딱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하기 전에 도로가 막히니까 돌아가시오. 굉장히 체감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체감형 서비스는 음성 데이터 통신 금융정보 의료 교육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식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특정한 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체감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체감형 서비스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디바이스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대표적으로 TV죠. TV, 그 다음에 휴대폰, 뭐 UCT에서는 뭐 홈네트워크, 뭐 단말기, 공공 뭐 미디어 보드, 뭐 PC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망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소위 뭐 생산 기지라고 하는 공공은 도시통합 운영센터를 갖고 있고 인간은 인간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현대의 도시는 도시통합 운영센터를 갖고 있고 이 밑단에 센서 노드와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인포메이션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루트를 보면은 기관망 통해서는 뭐 그 인터넷 사이트로 전달이 되겠지만 보통 공공 자가망을 통해서 거리에 있는 미디어 보드 딱 이거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갖고 있고 음성 못하죠, 뭐 다른 데이터 못하죠, 금융부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식당에 비유한다면 공공이 갖고 있는 것들이 밥 먹을 때 중요한 뭐 김치 역할을 한다. 그 김치를 뭐 김치만 먹으면 맛이 없겠지만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이라고 하는 식당이 김치만 팔아라, 밥도 팔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민간에다 김치를 납품해 주게 되면 민간 자체가 비싸다. 이 좀 예시가 좀 잘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금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 전달 체계를 도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이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 UCT에서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체 극복 방안의 도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체 방안을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나온 얘기가 이제 지금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USP나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나 그러니까 중부처 같은 지자체가 좀 협의해가지고 유스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증을 해야 된다. 최소한 이거는 유 서비스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놓으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체감형 서비스에 대한 뭐 USP나 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부실 구축을 방지할 수 있는 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별 서비스 및 도시별 특화 서비스 개발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그 또 하나가 이제 뭐 전 세계 뭐 추세가 그린 IT 세계 목표는 추구가 지금 자원절감 저비용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서비스 요금 인하의 방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시 인프라를 공공 영역으로는 확대할 것이냐, 민간 영역으로는 확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제 뭐 보완성이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유도가 돼야 되고, 이제 통신사업이라는 부분이 여기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UCT에 참여하시는 방안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도시통신사를, UCT 통신사를 지자체가 뭐 지방공사를 통해서 기관사업자의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통신사가 이 부분에 대한 SPC를 참여해서 통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시에 녹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전 세계 도시 대생 모델에서 하나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가 글로벌한 시장 전략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만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정보 전달 체계 확보를 위한 설계 지침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거에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주거 공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공공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방법은 IPTV로 할 거냐? 아니면 뭐 IP 기반의 VIP 폰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별도의 홈 클라이언트를 만들 거냐? 그리고 가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합공간이나 도시전역에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이 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이나 인증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통신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좀 극복하고 UCT를 하나 미래 비즈니스의 프로다이밍 공동으로 만들어보자. UCT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야지 기업도 잘 살고 나라도 잘 살고 개인도 잘 사는 거 아니냐.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각 서비스 공간별로 전달망과 단말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가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이 지금 UCT에서 구축하는 망인데, 자가망은 다 미디어보드로 돼 있죠. 미디어보드나 VMS일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동통신망, 기존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었고, 이 부분들이 하나도 연동이 안 돼요. 여기서 공공은 자가망을 통한 미디어보드로 밖에는 체감형 서비스를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제 운영비용 해결 방안을 보면, 도시에 굉장히 많은 고비용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 재개정해야 된다. 도시 인프라 망도 있을 거고, 플랫폼도 있을 거고, USM도 있을 거고, 각종 정보 플랫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영역 확대해보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도시정보유통법 같은 거 지금 제정하고 계신다니까 또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법상 별정 사업자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롭게 기관통신 사업자를 받을 거냐, 아니면 통신사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도시화 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제시돼야 되고요. 여기 민간합동법인에서 인프라나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도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돼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서비스를 위한 사업 모델을 기본 US 기준의 설계 전략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가 주거만 있고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국내 투자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 내 관련 산업을 만드는 구형이 창출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 모델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에서 쓰는 일정한 소비로 인한 부가가치가 계속 도시에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아이페이즈 UCT 운영 모델인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공공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투자 사업들이 있고, 이것들을 위한 기반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도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 플랫폼이나 상용망과 섞어서 민간 DBS 민간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재투자되는 이런 모델로 도시 운영 모델의 기본을 잡고 있고요. 이것들을 수행하는 게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는 재산투자 방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도적 지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제도는 이제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운영 모델을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통신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할 때도 지분 참여에 제한이 있어갖고 매우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통신법에 이런 타영무 침해라든가 이런 확대 방안, 그리고 그것이 민간까지 회선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비용 체감형 서비스하고 운영비 확보를 위한 UCT 인프라 활용 방안에 대한 지금 관련법을 좀 손질한다든가 UCT 지원법에서 세부